KF-X 추가 도입도 논란거리다. 120대를 200대로 늘리는 F-35A보다 성능이 뒤진 4.5세대급 KF-X를 공군은 2000년대 이후 F-15K, F-35A 전투기와 C-130J 수송기, E-737 공중조기경보통 제기 도입, KF-16 전투기 성능 개량 등 전력 증강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여기에 투입되거나 투입될 예산만 15조 원이 넘는다. 문제는 새로운 항공기를 도입한 만큼 공군 전력 지수가 상승했느냐는 것이다. 지난 3월 F-35A 전투기 2대가 국내에 반입되면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시대가 열렸지만 소빈강정 논란도 일고 있다. 군 소식통은 F-35A 국내 반입 이후 일선 공군 부대 장교들과 서울에 근무하는 공군 장교들 간의 논쟁이 있었다며 일선 부대 장교들 중 일부는 F-35A 탑재 무장이 F-15K나 KF-16과 별 차이가 없으며 공중전 능력은 어느 정도 있지만 공대지 무기 탑재가 제한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스텔스기가 정밀도에 탐지되지 않으려면 기체 외부에 돌출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무장이나 전자장비를 기체에 장착할 수 없다는 얘기다.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F-22나 F-35A를 비롯한 스텔스 전투기는 기체의 내부 무장창을 만들어 무장을 탑재한다. 내부 무장창은 스텔스 성능 유지에 도움이 되지만 무장 탑재량을 떨어뜨리는 단점이 있다. 미국제 스텔스 전투기는 F-15C나 F-16에 쓰이는 무장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미 공군은 F-35A 운용 규모가 크고 다양한 지원 수단이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한국 공군은 다르다. 한국 공군의 F-35A는 40대에 불과하며 지원 전력도 부족하다. KF-16은 2020년대 초까지 성능 개량 작업이 진행된다. 작업 이후 수년간은 성능 안정화 작업을 거쳐야 한다. F-4와 F-5는 노후화된 데다 2020년대 퇴역할 예정이어서 전투기 규모 유지 이상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 F-15K는 2010년대 초부터 부품 부족에 따른 동류 전환과 가동률 저하, 정비비 상승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군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투기 추가 도입 방안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군안 밖에서는 F-35A 20대 추가 도입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원 총장 취임 이후 추가 도입 규모를 40대로 늘리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2013년 차기 전투기 사업 당시 F-35A 40대를 도입하고 2020년대 초부터 20대의 차기 전투기를 추가로 들여오기로 한 방침과는 다른 것이다. 120대를 도입하기로 되어 있는 한국형 전투기도 200대로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공군이 노후 전투기 퇴역에 따른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KF-X 도입 규모 확대 등을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전투기를 추가 도입한다고 해서 전력 증강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는 것이다. 올해 초 미 국방부 운용시험평가실은 F-35 평균 가동률이
프로그램 목표치인 60% 미만이며 최초 운용 시험 평가에 필요한 계획치인 80%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F-35A에 탑재되는 무장은 F-15C나 F-16과 별 차이가 없다. 이 같은 F-35A를 40대 추가 구매하려면 4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차기 공중 조기경보통 제기 사업과 대형 수송기 사업을 합친 규모다. 그만큼 거액의 혈세를 투입해 도입한 전투기의 가동률과 기술적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다면 세금 낭비나 다름없다. 정무적 차원에서도 도입은 쉽지 않다. 북한은 F-35A 도입에 대해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맹비난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F-35A 추가 도입이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KF-X 추가 도입도 논란거리다. 다목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KF-X가 생산되어 일선에 배치돼 임무를 수행할 시점은 2030년대 중반부터다. 이때는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개발한 6세대 전투기가 모습을 드러낼 때다. 주변국들은 6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시점에서 F-35A보다 성능이 뒤진 4.5세대급 KF-X를 200대나 배치하는 것은 전력지수의 퇴행을 불러온다. 2020년부터 10여 년 동안 발생할 전력 공백에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말 그대로 헛돈을 쓰는 셈이다. 2. 트럼프 이달 말 G20서 시진핑 만난 후 중추가 관세 여부 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말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 이후 중국산 제품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블룸버그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에서 열린 노르망디 상륙작전 7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에 3,250억 달러치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시기에 대한 질문에 아마도 G20 직후 2주 안에 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28에서 29일 오사카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과 만날 것이라며 어느 쪽이든 G20 이후에는 그런 결정을 할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로 출발하기 전 아일랜드 셰넌 공항에서도 기자들에게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2,500억 달러치의 25%를 받고 있다. 최소 3,000억 달러에 대해 또다시 올릴 수 있다며 적절한 시기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경제 규모 1, 2위인 양국은 지난해 고율 관세를 주고받는 무역 전쟁을 시작했다.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 시정과 무역 적자 해소를 요구하면서 작년 중국산 제품 500억 달러치의 25%, 2천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작년 12월 1일 아르헨티나 G20 기간에 정상회담을 하고 90일 휴전에 합의한 후 협상에 나섰으나 협상이 더디게 진척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협상 초안에서 대폭 후퇴했다며 10%로 부과하던 2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지난달 10일부터 25%로 인상했다.
여기에 더해 이제까지 관세 비부가 대상이던 3,25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도 검토 중이다. 이에 맞서 중국도 이달 1일부터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5에서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수요의 80%를 차지하는 중국산 히토리오 수출을 보복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사전 협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 주석이 오사카 G20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데이비드 탈러 선임 연구원은 SCMP의 시 주석이 일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거절하는 상황이 벌어져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며 양국이 사전에 어떠한 협상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상회담은 시 주석에게 위험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국 정상이 만난 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우리의 모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정대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선언한다면 시 주석은 실패한 협상가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베이징을 방문해 많은 중국 경제 관리를 만났다는 탈러 연구원은 중국은 무역 갈등의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며 미국과의 협상을 원하지만 갈수록 비관적이 되고 있으며 경제를 견고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전했다.